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초스피드로 이혼한 33살 직장인입니다. 아이는 없고 이혼은 2년 전에 했어요. 친정이 지방이라서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아놓았던 목돈을 이혼할 때 다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집 얻을 때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먹고 쓰고 하면서 많은 돈 안 쓰다 보니까 돈은 잘 모이고 있네요. 결혼 기간 내내 입 하나를 제가 책임지느라 매달 월급 받아도 순식간에 돈이 삭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먹여 살릴 인간이 없어지니 1년 반에 꽤나 큰 목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내년쯤에는 대출 조금 끼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요즘은 아니다 싶으면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헤어지고 혼인신고 전에도 헤어지는 일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 전 남편과 살림을 합치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한 탓에 이혼이라는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가 왜 초스피드로 이혼을 결정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댁에 다 갖다 바치는 남편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가 식구들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 이혼했습니다. 복장 터지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고 이러다 저까지 빚쟁이 될 것 같아 과감히 결정했네요. 남편도 문제였고 그 집안 식구들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래된 구축이어도 멀쩡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 며느리로 들어가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 시부모님은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한다는 걸 당연한 거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작게 해도 나중에 당신들에게 덕볼 것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생각하니 완전 명연기자였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요. 조금만 결혼을 미뤘으면 우리가 집을 마련해 줬을 텐데요. 애들이 결혼 미루는 게 싫다고 하니 어쩌겠나요? 그래도 둘이 직장 든든하고 잘 버니까 아마 금방 돈 모을 겁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래 큰 돈을 설비에 투자를 해서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많이 못 도와주시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서요. 그래도 애들이 야무지게 직장 생활하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요즘은 남자가 꼭 집을 해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차차 일어나가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큰아들한테 나중에 우리 재산 전부 줄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둘만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사돈도 그렇죠?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두 사람 잘 살기만을 바라니까요. 아무쪼록 결혼할 때까지 별탈 없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엄청난 허세를 부리셨던 것 같네요. 당신들 가진 거 나중에 전부 큰아들에게 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물려줄 재산이 꽤나 있는 듯 말씀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자식들 둘만 잘 살기 바란다는 예비 시부모님이니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에는 정말 좋은 분들로 느껴졌을 겁니다. 일단 결혼할 당시 저와 전 남편은 둘 다 대기업 직장인이고 월 수입이 남편은 세후 450만 원, 저는 세후 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결혼할 때 남편 쪽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사회생활 늦게 했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 인간 말로는 부모님께 결혼까지 기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시댁도 아들 장가 보낼 돈이 없었고 남편도 시댁에 돈을 퍼주느라 돈을 못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 보증금을 빼고 남편도 조금 보태 신혼집 제 명의로 전세 계약했고 나머지는 비용을 반반 합쳐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댁 지원, 친정 지원 없이 결혼했네요. 예단, 예물,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안 했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저는 우리 둘만 신경 쓰느라 다른 걸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부부 둘이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 전에는 재정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는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월급 관리 어찌할지 의논하고 돈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미처 모르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신혼 초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 하나가 부부 중 경제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부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저는 버는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둘 중에 경제관념이 더 명확한 사람이 경제권을 쥐고 돈 관리를 해서 새는 돈이 없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제가 월급 관리를 제안했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3개월 정도만 공동생활비 내고 각자 관리하면 안 될까? 당신도 알겠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카드 긁은 게 많아서 그래. 그런 거 해결해야 나도 깔끔하게 당신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카드값이 얼마나 나가길래 그런 말을 해? 알았어. 그럼 석 달 후에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일어나 하는 거다? 알았어. 석 달 후에는 무조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3, 40대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알뜰살뜰 저축을 많이 해 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랑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쓰느라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 후에 씀씀이를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만 카드값을 200만 원을 넘게 쓰더군요. 그 금액은 우리 공동 생활비, 마트 가서 쓰는 비용 제외하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결혼해서 몇 달 동안 보험, 핸드폰, 집 관리세, 식료품, 생필품, 가전 가구 등등 모든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내고 있었고 남편이 쓰는 200만 원가량은 회사 점심값, 커피, 주유비, 담배값, 인터넷 쇼핑 등으로만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남는 돈이 있는 거고 분명 몇 달 동안은 공동생활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실수령액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생활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일해서 자신을 위해 다 쓰고 저는 일해서 혼자 가게에 쏟아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저축도 혼자 하는 느낌이니 재산이 늘지도 않았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과 경제적인 부분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보여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펄쩍 뛰면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통장 내역은 왜 보여달라는 건데?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건 프라이버시 아니야? 나는 당신 통장 하나도 안 궁금해. 내가 분명 몇 달만 여유 달라고 했잖아. 그것도 못 참아서 이러는 거야? 그건 당신이 같이 생활비를 보탤 때 얘기지. 지금 벌써 2달째야. 대체 월급을 그렇게 받으면서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 통장을 까던가 아니면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그러자
남편은 통장을 공개하는 건 극구 거부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 이건 결혼 전부터 드렸던 거라 결혼했다고 해서 그만드리기가 뭐하더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 대학 공부 시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식 덕 보는 거 없이 장가 보내주신 거잖아. 내가 돈 많이 썼다는 건 인정할게. 그건 내 잘못이야. 앞으로 줄일 테니까 이해해주라. 근데 부모님 생활비 안 드리는 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 당신 부모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당신한테 100만 원씩이나 받아야 하는 거야? 결혼 전에야 그렇다 쳐. 근데 이제는 우리들이 꾸려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정 안 들일 수 없는 거면 결혼 전에 미리 얘기했어야지. 우리 친정 부모님은 10,000원 한 장 안 드리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영업 하시고 외제차 타시는 분들이 꼭 그러셔야 하는 이유가 뭔데? 돈은 있으시지만 자식한테 받는 돈은 느낌이 다른 거래. 나는 부모님께 꼭 생활비 보태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돈 욕심이 있는 분이라 나한테 투자한 거 뽑아먹으시겠다잖아. 물론 농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말이야. 나중에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면 이거 절대 큰 돈 아니니까 이 문제는 당신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시고 멀쩡히 돈도 있어 보이시는 두 분이 아들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꼬박 받아왔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중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쓰는 돈을 반의 반으로 줄이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더니 석 달 정도면 카드값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어렵네. 매달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카드값이 줄어들지가 않아. 그럼 당신이 내 카드값 일단 전부 해결해 주는 건 어때? 남은 결제 금액 할부한 것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 저는 1,000만 원이 자녀 대금으로 남아있다는 남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됐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내가 왜? 그 돈 어디다 쓴 건지 안 물을 테니까 무조건 몇 달 안에 전부 해결해. 더 이상 카드 써서 빚 늘리지 말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대신 시간은 좀 주라.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도 완전 꼭지가 돌 뻔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씀씀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돈 몇만 원 쓸 때도 아껴 쓰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뭔가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경제관념이 해이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월 450만 원을 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번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만큼 못 벌었는데 자기 월급도 많아지고 결혼해서 저도 같이 벌고 있으니까 씀씀이가 자연스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은연중에 우리 돈 잘 버니까 우리 둘이 합쳐서 월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못 사? 그냥 쓰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다들 잘 벌고 아끼고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씀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용돈을 주고 제가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돈 내 돈 해봐야 부부가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부부가 버는 돈을 제가 전체 다 관리하고 얼마큼의 용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본인 카드값 해결할 때까지는 일단 유예해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수입이 남편보다는 많았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생활비가 쪼달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몇 달의 말미를 주고 나중에 제가 돈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는데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건 아니라도
두 분이 노후 대비 해놓으실 정도의 재산은 이루어 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나큰 착각이었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실랑이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30평생 살며 한 번도 안 겪어봤던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시댁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도저히 조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퇴근 후 시댁에 가봤더니 집이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시댁에 있는 가구며 가전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유체동산 압류 뭐 그런 거죠? 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참담한 표정으로 주저앉으시더니 이러셨습니다. 그래, 맞다. 네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냐. 살다 살다 내가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사는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집도 넘어가게 생겼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압류 같은 조치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 사업이 계속 안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데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어머니는 코앞에 닥친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고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실은 아버지 사업이 작년부터 많이 어려웠나 봐. 나도 자세한 건 몰랐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갑자기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지셔서 빚을 끌어다 쓰셨대. 근데 못 갚고 연체하니까 계좌 압류에 지급 명령에 유체동산 압류까지 된 거지. 아까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가압류도 이미 여러 건이더라. 그럼 어떻게든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거잖아. 아버님이나 어머님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처분할 거 다 끌어모을 수는 없는 거야? 저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말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운운하셨는데 말입니다. 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왔겠니?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어쩌겠니? 가압류 있는 집이라 매매대금 받아도 남는 것은 없으니 걱정이구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집이라도 처분해서 급한 건 갚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애써 보신다니까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당분간 제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마시고요. 니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당분간 엄마가 너희들만 믿고 살아도 되는 거지? 남편이 말하는 거 솔직히 못마땅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 생활비 주지 말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자세히 들어봤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게 꽤나 시간이 지체된 듯 했고 말 그대로 은행이며 이 금융권 심지어 대부까지 돈을 갚으라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더군요. 저는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크게 어려움 없이 대학 공부까지 마친 저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노후는 당연히 마련해 놓으려고요. 다만 저 결혼할 때 목돈 내줄 여유가 없어 많이 못 도와주신 걸 미안해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댁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허세 부린 물려줄 재산은커녕 우리가 승계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빚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시댁이 빚에 시달려도 그건 부모님이 해결해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짜증은 나도 일단은 남편 말대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생활비 드리는 거 아무 말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사업하느라 진 빚을 자꾸 저희에게도 전가하셨습니다. 당장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다행이라지만
감당 안 되는 빚 때문에 남편에게 자꾸 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남편이 저 몰래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알겠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을 남편과 시동생이 같이 저 몰래 변제해 준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힘들었겠죠. 나중에 저한테 넌지시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혹시 가지고 있는 비상금 없을까? 어머니 집은 다행히 경매 안 넘기고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가 봐. 아버지가 애쓰시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 돈 있으면 나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님 당신이 대출을 좀 받아서 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상태에서는 돈 해드리는 거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 나까지 빚내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야. 미안한데 나는 대출까지 받아서 당신 부모님 일 해결해 드릴 생각 없어.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은 이게 다야. 갚으라고 말씀드리지 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는 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마. 이건 부모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야. 정 힘들면 집을 빨리 파시라고 해. 알았어, 여보. 내가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당신 신경 안 쓰게 할게. 집은 진작에 내놨어. 부동산에 몇 천 더 내려서 빨리 팔아달라고 할게. 집만 팔리면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부부끼리는 돈 문제만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상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은 아니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사할 일이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쓰려고 비상금 통장에 모아놓은 1,000만 원가량의 돈이 있긴 했어요. 저는 그 돈을 일단 급한 데 쓰라고 건넸습니다. 남편에게 부모님 재산은 정령 없는 거냐 물어봤는데요. 최근 몇 년간 아버지가 하나둘 처분하면서 결국 남은 건 지금 근저당과 가압류가 잔뜩 잡힌 아파트 한 채라고 했습니다. 처분해봐야 1억도 남지 않아서 그 돈으로는 어디 반전세도 못 얻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한동안은 남편이 버는 돈은 시댁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수입으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댁의 생활비 및 식비를 저 역시도 보태가며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혼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휘몰아치듯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바빴는데 문득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줄곧 호구처럼 퍼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이 버는 돈이 분명 1,000만 원 돈인데 모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부모님 집이 그 와중에 다행히 매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집을 팔고 모든 빚을 청산하면 남는 돈으로 간신히 집을 전세로 얻어드릴 수 있다길래 저는 그런 줄만 알았고요. 이제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 숨통이 좀 트이려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사 가실 때 자식들이 신경 안 쓰게 조용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부모님 이사 들어가는 날까지 정신없어 보였지만 부모님 일을 아들이 도와주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빚 청산하시는 김에 사업장도 정리하셨고 무리하게 일 벌이기보다는 소일거리하면서 노후를 보내시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이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일은 얼추 마무리된 거지? 그동안 당신이나 나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게 경제 신경 좀 쓰자. 당신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거 말이야. 도련님이랑 의논해서 조정했으면 해. 솔직히 당신이 얼마를 드리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우리 집이랑 시부모님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다 쓰는 건 아니다 싶어서 말이야. 다음 달부터는 내가 당신 통장 관리할 테니까 월급 관리 나한테 맡겨. 이건 당신도 나한테 약속한 거잖아? 알지?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엄마가 서운해하시겠다.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당신은 얼마 정도 드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해? 글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드리는 거 감안하면 솔직히 50도 많다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제 말 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급속도로 어두워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시댁에 퍼주는 건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시댁 밑으로 들어간 거 솔직히 다른 여자라면 이혼 사유 아닌가요? 그나마 부부 소득이 남들보다 많은 편이어서 버틴 거지 안 그랬으면 부부 사이도 원만치 않았을 겁니다.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시부모님에게 말하면 자칫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 저는 모든 걸 남편이 알아서 하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성우가 생활비를 붙였는데 나 이 돈 안 받으련다. 무슨 거지한테 척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돈 니들한테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도로 붙여줄 테니 니 계좌번호 불러. 순간 어머니 속내가 뭔지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돌려 말하는 거 할 줄 모르는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뭐 기분 나쁜 게 있으셨나요? 그걸 몰라서 묻니? 아니 50만 원이 뭐니? 그걸 지금 우리더러 쓰라고 붙인 거야? 성우가 용돈을 좀 줄이겠다길래 한 10만 원 돈이나 줄이려나 했구먼. 반에 판토막을 내? 이건 네가 그러라고 한 거잖아. 이런 돈 필요 없으니 부모 모른 척하고 너나 그 돈 보태 잘 살거라.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드린 돈이 얼만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아버지 수입도 있으시고 도련님이 드리는 돈도 있잖아요. 저희도 가정 꾸렸으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친정에는 한 푼도 안 드리는 건 혹시 아세요? 내가 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네 친정 부모님은 작은 돈이지만 매달 연금으로 사시면서 무슨 걱정이겠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원래 집안의 경제는 남자가 조정하는 건데 너처럼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에 돈을 쓸 리가 없지. 그 돈 도로 붙일 테니 앞으로는 그딴 식으로 보내려면 아예 주지 말어. 이러시면서 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대체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가 받기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잘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은 줘야지. 너희 둘이 버는 돈이 얼만데 시부모한테 고작 50만 원을 주고 아깝다는 말을 하니? 그 돈 안 주려거든 아예 줄 생각 마라.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푼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강수를 두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알았다고 순순히 어머니 뜻에 따를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럼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도 안 드리는 걸로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그럼 만족하시는 거죠? 뭐, 뭐야?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너 내가 하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체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니? 거역하다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건데요. 계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붙여주시면 돼요. 죄송한데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문득 이놈의 집구석 아무래도 계속 내 속을 뒤집어 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시댁에 남편이 휘둘리는 거 봐줬다가는 나도 개털되겠다 싶어
연을 끊고 살던지 이놈의 결혼을 끝내버리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퇴근했더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아마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한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속내도 모르고 고지고대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말한 대로 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 줄 알아? 나 이만큼 좋은 직장 얻은 거 다 우리 어머니 덕이야. 어머니 힘들 때 당신이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겠다는 걸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막아? 내가 생활비 당신한테 꼬박꼬박 줄 테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 말하는 꼴을 보니까 뜻을 굽힐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싸우기 싫어서 매달 공동 생활비만 달라 하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니 남편이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니 생각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남편은 몇 달 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남편이 당연한 듯 집에 와서 제가 장봐놓은 식재료를 보더니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꾹 참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요. 밥을 처먹으면서도 입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입을 옷이 없네, 신발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네 하며 별 가짜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고 남편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생활비나 주고 그런 소리 하지 그래? 나는 결혼하고 당신이 월급이 정확히 얼마 들어오는지도 몰라. 부부가 한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거 엄연히 방임이고 이혼 사유라는 거 알아? 솔직히 나 당신이라 그만두고 싶어. 나는 당신하고 잘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왜 자꾸 호구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내 앞에서 당신 월급 통장 까봐. 나는 바로 당신한테 전부 보여줄 수 있어. 결혼 전후가 어찌 달라졌는지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알아야겠어. 대체 왜 나한테 빌부터 사는 건지 알아야겠으니까 당장 핸드폰 열어. 안 그럼 그냥 이혼 도장 찍던가. 남편은 월급 통장을 오픈하라는 저의 요구에 크게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배우자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지금 내 월급 통장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준다잖아. 결혼할 때부터 그 말 했으면서 이제껏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산 거 몰라? 양심 좀 있어라. 대체 나한테 왜 월급을 못 갖다 주는 건지 나도 알아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보여줘. 안 그럼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듯 우물쭈물거리더라고요. 아마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다그치자 한참 동안 내적 갈등을 하더니만 겨우 입을 떼고 한다는 말이 저기 여보 일단 내가 통장 보여주면 이혼하겠다는 말은 취소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생활비 안 준 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나도 당신한테 이 문제로 계속 시달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보여주는 거야. 남편이 이 말을 하는데 문득 저 인간이 나 모르게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화를 꾹 참고 알겠다는 대답을 한 후 저는 남편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고 입출금 내역을 쭉 확인했는데요. 일단 잔액을 보고 1차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남편은 저축이나 적금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라 통장은 월급 통장 하나뿐인데 잔액이 꼴랑 2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월급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속으로 올라오는 불덩이를 일단 삼키고 내역 확인을 하는데요. 심상찮은 걸 발견했습니다. 월급날 급여가 찍히자마자 당일에 대출 상환이라고 찍힌 출금 내역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금액이 무려 21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대출? 이 인간이 나 몰래 대출을 받아?
하는 생각과 함께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돈 대출받을 일은 우리 부부에게 없었고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도 아닌데 돈 필요할 일이 없었거든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보니 몇 달 전 시부모님 이사 날짜에 대출금 실행이라며 4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혔다가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만 원이 넘게 나갔고 자기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니 저한테는 생활비 줄 돈이 당연히 없었던 겁니다. 자기 밥값이며 기름값 하기도 쪼들렸을 테니까요.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은 거 보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나도 다 밝히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시원해. 실은 어머니 저번에 이사한 거 말이야.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산 거야. 명의는 나랑 엄마랑 공동 명의고 대출금이 부담되긴 해도 나중에 오르면 좋지 않겠어? 엄마는 남의 집 새 들어 사는 게 너무 싫으시대. 집 없는 서름 당하는 거 싫다고 우시는데 어쩌겠어. 근데 무려 월급 절반이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었네? 나한테는 전에 살던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 새 들어 사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뭐? 4억이나 되는 돈을 당신이 대출을 해? 당신 정말 미쳤구나. 이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해?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건 정말 할 말 없다. 그래도 당신 월급이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당분간은 내 월급은 대출 갚는 데 쓰고 당신 월급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어차피 그 집 물려받을 거면 지금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내 월급 허튼 데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당신 월급이 얼만데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해. 당신 월급만 가지고도 우리들 충분히 사니까 걱정 마.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당신 월급으로 시부모님 집 대출 갚고 내 돈으로 계속 이렇게 사시겠다? 걱정 말라고? 웃기지 마. 이제부터 당신 걱정이나 해야겠다. 나는 이 일 절대 용납 못해. 우리 이혼해. 내일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고 그동안 내가 생활비 쓴 거랑 당신 부모한테 들어간 돈 정확히 계산할 거야. 계산할 때 들어간 돈도 전부 정산해서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나한테 줄 돈 만들어놔. 내 돈으로는 당신 먹여 살리기 싫으니까 앞으로 네 돈으로 대출 갚고 네 부모랑 먹고 살라 이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내가 말 안 한 건 잘못이지만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야? 제발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라.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을 집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언제 물려받는데? 당신 부모 80 넘게 살면 그 세월이 20년이야. 그 허술한 집 물려받자고 당신 부모한테 20년 동안 내 월급으로 봉사할 일 있니? 됐고, 난 당신의 식구들 부양할 자신 없으니까 당장 때려치워. 저는 남편 월급 통장을 본 그날 완전히 인내심이 바닥에 나버렸고 결국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감히 내 월급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시댁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주다니요. 저는 주변에서 우리 남편 놈 같은 인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이 집은 내 집으로 된 거니까 당신 집 챙겨서 나가. 당신 엄마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마 좋다고 하실 거야. 며느리가 돈줄 틀어주고 있는 걸 그렇게나 못마땅해 하셨잖아? 앞으로는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 엄마한테 다 갖다 바쳐도 되니까 그렇게 해. 남편은 냉정한 제 말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당신한테 다른 거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이깟 일로 이혼이 뭐야? 우리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도 내 얘기 들으면 이해해 주실 거라니까. 이혼은 못해.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넘어가 주라.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말리는 게 아니라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걸?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딸이 버는 돈 시댁 먹여 살리는 데 쓰라고 잘한다고 하시겠어? 당신은 아무래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살 것 같네. 더는 말 안 해. 당신더러 바뀌란 말 안 할 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 나는 이혼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차라리 당분간 서로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안에 절대 이혼은 없대. 당신이 사과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자니까. 당신네 식구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사과를 해? 마음대로 대출받은 건 내 잘못이지만 나 내쫓고 이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건 당신이 잘못이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계시는 줄 알아?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해. 대출은 언제고 집 팔면 갚는 거잖아. 그 정도도 못 참아? 못 참아. 대한민국에 이거 참아줄 여자 없어. 와이프랑 상의 없이 대출 내서 시부모 집 사준 남편을 누가 이해하니? 전 그렇다면 나는 위자료 세세히 적어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이 마지막 통보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이혼 빨리 결정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소송하지 않고 결국 별거 2달 만에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숙려 기간도 짧았고 각자 챙길 거 챙겨 정리했네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토해내는 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애라도 생겼다면 골치 아팠을 뻔했죠. 남편에 아이까지 다 부양하고 시댁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살 뻔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 전 그걸 몰랐네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아들 잘 킨 게 무슨 펀드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좋아서 결혼시켰으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기라도 해야죠. 5만 가지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부모님 생활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전적으로 아들에게 기대는 시부모님과 시부모에게 휘둘리는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나중에 결혼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늙어서 구질구질하게 자식들에게 손은 안 벌리려고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키우더라도 그건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자 역할이지 키워줬으니 갚아라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펀드니 각종 보험이니 뭐니 해서 노후를 위해 알뜰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 많은 시대에 자식 잘 키워놓은 걸 내가 뽑아먹을 투자라고 생각지는 말아야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새 출발하는 자식들에게 짐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 노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아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고요. 어쨌든 1년 만에 이혼한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나이 지긋한 구독자분들도 우리 세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